어서와. 간단 키트는 처음이지? 아놀드 홍, 이영훈 지음. 간헐적 단식과 아놀드 홍, 키토제닉 다이어트 전문가 이영훈이 뭉쳤다. 간단 키토, 간헐적 단식과 키토제닉으로 인생을 바꾸자. 아놀드 홍은 대한민국 몸짱, 간단 키토 전도사. 과거의 아놀드 홍은 퍼스널 트레이너로서 몸짱이 되도록 돕는데 열을 올렸다면 지금은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간헐적인 단식 10년 또 저탄고지 다이어트 7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 키토의 건강한 다이어트가 정답임을 깨닫고 이를 알리기 위해서 강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벨리언의 약속이라는 자력 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비만에 벗어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저서로는 간헐적인 단식 내가 한번 해보지. 이영은 원장 저탄고지 라이프스타일 네이버 카페 운영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안과 전문의로 부산에서 안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환자 임상에 적용하기 시작하여 안과 질환을 비롯한 많은 대사 질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또한 저탄고지 건강식단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 저탄고지 라이프스타일을 운영하고 있다. 어서와. 간단 키토 23년 12월 18일 감량 12kg 감량 25kg 감량 8.7kg 감량 2.4kg 24kg 감량 이렇게 해서 비포 와 해서 엄청 이렇게 되셨다는 거지. 100kg 감량한 20대. 간단 키토의 놀라운 효과를 경험해 보세요. 식사하셨어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식사에 인사가 많다. 현대인들은 TV 연예인 나와 6시 이후에 음식을 먹지 않으며 아침 커피 한 잔으로 때운다고 다이어트 비법을 말하는 것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간헐적인 단식 한 방법인데, 하지만 일반식 탄수화물을 하면서 무턱대고 끼니를 것은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삼시세끼라는 전통적인 식사법도 걸린 돌이 되었지만은 배고픔을 참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하지만 저탄고지식 저탄수화물과 함께라면은 저탄고지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저탄고지 식단을 베이스로 삼으면 체중 감량의 효과도 탁월하다. 많은 사람이 저탄고지 식단을 하면서 건강해진 것은 크게 느끼나 체중 감량의 속도는 느리다고 말하곤 하는데, 지병이 있지 않은 한 너무 많이 먹는 것이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간헐적 단식은 음식을 적당히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다. 그러니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살도 빼는 방법으로 1일 2식이 되었던 또 16대 8이 되었던 간헐적 단식을 저탄고지 식단과 병행하려는 것이 이 책의 키포인트이다. 건강을 위한 실천은 쉽지가 않다. 한 번쯤 삐딱선을 타다가 곧바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 2년이 지나서 건강을 망치고 나서야 다시 시작하기도 한다. 두루 차이는 그 시간의 차이만큼이나 적지가 않다.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 식단을 라이프스타일로 만드는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급한 마음이다. 이 책의 집필 과정에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보다 쉽고 빠르게 간헐적인 단식과 저탄고지 식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본적인 지식을 간과한다면 지방을 많이 먹으라니 말이 돼? 하루 3끼를 챙겨 먹지 않으면 위장이 나빠져? 라는 잘못된 건강상식에서 비롯된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도 할 수가 없고 자기 확신을 갖기도 어렵다. 믿음은 가장 중요한 실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이야기일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식단이 어떤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훑어보고 그래서 정리해서 보는 것이 그래서 점검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3년 겨울 이영훈
자, 왜 간단 키토는 뭔가? 를 이제 알고 정리를 내리고 이 정리를 토대로 해서 자, 왜 간단 키토인가? 지금부터 시작하자. 프롤로그 2. 간단 키토가 뭐지? 생산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간단 키토는 간헐적 단식과 케토제네,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이하, 저탄고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식단을 말한다. 한 가지만 하기도 힘든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라고? 하지만 두 식단을 병행했을 때 우리 몸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뀐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언제 먹고 어떻게 쉴 것인지 핵심이 있고 저탄고지 식단은 무엇을 먹을까 하는데 핵심이 있으니 두 식단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무리가 없다. 오히려 최고의 조합이다. 우선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말하자면 체중 감량에 탁월한 효과를 주는 동시에 우리 몸에 휴식을 주는 식단이다. 평상시에 자신의 식습관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누구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 단식 시간을 정해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먹는 시간에 제대로 식사를 못하면 영양소가 부족해서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장 인기 많은 16대 8 단식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정해놓은 이후부터 단식 시간을 16시간 유지한다고 할 때 다음날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그런데 바쁘다고 이 시간에 식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저녁 8시 이후에 간헐적 단식을 하면 영양결핍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어떻게 식단을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간헐적 단식을 라이프 스타일로 오래 이어갈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식단이기 때문이다. 긴 공복 시간을 참고 견디려면 식욕을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난 의지가 약해서 안 돼 라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식욕 조절의 문제는 자신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의지 문제가 아니라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SBS 스페셜 기니 반란 간헐적인 단식은 내가 처음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이유는 SBS에서 소개하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운동에도 근육이 줄지 않으며 오히려 근육돼서 활력이 생긴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였다. 사실 보디빌딩 선수 시절의 경험이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크게 느끼게 해주었다.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중에서 한 가지 고민에 맞닥뜨렸다. 처음 몇 년간은 체지방이 줄고 근육량도 유지되었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슬금슬금 체중이 느는 것이 아닌가? 나뿐만 아니라 간헐적 단식을 잘 유지하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었다. 왜 그럴까? 지나간 과정을 되짚어보고 공부도 하다 보니 양질의 식재료로 제로 된 음식을 먹는다는 초심이 흔들렸던 게 뭔지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직업인지라 운동이라도 그러지 않고 매일 했지만은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체중 증가 속도가 더 빠르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식단 가이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던 무렵에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주제로한 MBC 다큐멘터리 지방의 누명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완성형 다이어트로 가는 길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 미로 속을 헤매다가 길을 찾은 기분이었다. 충격 그 자체였던 MBC 지방의 누명. 2016년 MBC 다큐멘터리 지방의 누명이 방영되자 지방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빠진다는 내용이 전국을 강타했다. 삼겹살과 버터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였는데 나 역시 이 내용에 충격과 의문을 품고 간헐적 단식 대체로 내 몸에 실험을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매일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렸다. 그러더니 지방의 누명 처음을 얻던데 이영훈 원장을 만나게 되었다. 수박 거달기식으로 진행하던 저탄고지 식단의 원리를 정확히 배울 수 있었고 실제로 100일간의 약속을 기대해서 내게 헬스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했고 이 책의 구성은 간단 키토에 대해서 설명과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는 건강 다이어트 5대 수칙에 대해서 운동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도 자, 이영은 간단 상담실 그동안의 다이어트 무엇이 문제인가 1장에서
다이어트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관심사다. 살 좀 빼야 하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살을 빼려면 적게 먹으라고 사람마다 생김을 세게 다르듯이 체질과 기초 대사량이 다른 것이 당연하고 살이 찌는 원인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적게 먹고 활동량을 늘려서 칼로리를 소비하는 것을 다이어트의 절대 법칙으로 알고 지내왔다. 바로 조금 먹기가 기본이자 절대서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이다.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먹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음식들조차 먹는 양을 조절해야 된단다. 나 역시 바디빌딩 선수들의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할 때는 닭가슴살조차 칼로리를 계산해가면서 양을 넣고 먹었다. 그런데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과학적으로 옳다면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시도한 사람들 대부분의 비만 탈출에 성공했어야 한다. 하지만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것처럼 실패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될 정도다.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매우 당연하고 널리 정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만을 칼로리 인풋 아웃풋의 공식으로만 생각한 데 비교는 잘못된 접근이다. 이는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닥치고 적게 먹기 하려는 저칼로리 다이어트로는 감량의 효과를 보기 힘들다. 그런데 저칼로리 다이어트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체중 감량이 효과적이지 않을 뿐더러 영양소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호르몬 불균형을 야기하고 결국은 건강을 해치게 되기 때문이다.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몸을 망친다. 먹는 양을 붙들어 또는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몸을 망친다. 저칼로리 다이어트의 단짝은 저지방 다이어트. 보통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멀리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지방이다. 지방을 멀리하고 하니까 칼로리가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질까? 사람들은 운동이 체중 감량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운동과 체중 감량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그리 크지 않다. 소모되는 칼로리가 많으면 체중이 감량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일 뿐이다. 이 역시 인풋 아웃풋의 오류와 마찬가지로 칼로리만 계산하는 데서 오는 오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운동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운동은 근육과 뼈를 강하게,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해서 인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몸은 면역력이 높아지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으니 이런 대사를 원활하게 만드는 바탕이 된다. 따라서 운동은 비만이라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본 조건인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그런데 살을 빼면 뇌에 대만 초점을 맞춘 운동은 다르다. 만약에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적게 먹고 고강도 운동을 한다면 단기간에 외형적으로는 훨씬 날씬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혹독하게 운동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근육과 뼈에 부담을 주며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동반이 된다. 또 운동을 멈추거나 먹는 양을 늘리면 요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적지가 않다. 그러니 체중 감량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건강하게 살을 뺄 수가 있다. 근력이 부족하거나 체력이 약하다고 해서 운동하기를 겁낼 필요는 없다.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운동법이 있다. 바로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게 적당히 운동하는 것이다. 다이어트는 먹는 것이 80% 운동이 20%라는 말이 있다. 이는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강조되다 보니 식사량 절제의 뜻으로 잘못 해석되어 왔다. 이제 인식을 바꿔보자. 다이어트는 잘 먹는 일이 80%, 적당한 운동이 20%다. 내 경험을 이야기해보자면 나는 18살에 처음 보디빌딩을 실천했고 32살이 되던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선수로 생활한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대회가 다가오면 혹독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했었다. 100에서 120일 동안의 닭가슴 살과 채소 먹으면서 30kg 가까이 감량하고 대회가 끝나면 보상심리로 폭식을 했다. 그러면 체중은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더 늘어서 다음 대회가 다가오면 이전보다 더 혹독한 다이어트를 해야만 했다. 선수 생활 내내 말도 안 되는 이 끔찍한 과정을 반복해야 했다. 적어도 대회 때는 겉보기에 근사한 몸을 가질 수 있었지만은
여기저기 통증과 질병을 달고 살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식습관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체지방을 줄여서 멋진 몸매를 만드는 일이 생명보다 소중한 목표였기에 몸에 문제가 생기는 줄 알면서도 모른 채 한 것 같다.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나이가 돼서야 건강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고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멋진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다방면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단연코 가장 건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지금의 몸이 그 증거이다. 다이어트는 건강한 나를 찾는 과정이다. 다이어트 보조제가 넘쳐나고 다들 일주일에 10kg을 빼준다. 16대 8. 어떻게 먹을 것인가? 간헐적인 단식은 간헐적 단식 10년 간헐적 단식으로 이룬가?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존재하고 지금도 새로운 방법들이 생겨나지만 간헐적 단식은 내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나를 만들어주고 먹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줬으며 그러면서도 보디빌더 시절 못지않은 몸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나는 국내에서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간헐적 단식의 찬론자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것은 궁금증 때문이다. 주변에서 정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 묻는 전화가 폭주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식단의 변화를 통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지. 아놀동의 인바디 기록을 보면 2018년 골격 근량 꾸준하게 했고 체중이 있고 체지방률이 있다는 거죠. 꾸준하게. 간헐적 단식이 알려진 식사의 중요성은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의 건강관리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음식의 고마움, 식사의 고마움. 열심히 운동하는 그 자체도 유의미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좋은 음식 먹으려고 공복을 즐긴다를 더하면 삶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계속 건강할 수 있겠다는 희망. 간헐적 단식의 또 한 가지 고마운 점은 인생에 가장 큰 희망이 생겼다는 사실이다. 보디빌더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우쭐댔지만 늘 스트레스와 싸워야 했다. 먹는 것이 고된 노동 같았다. 만약에 그 생활을 지금 내 나이까지 하라고 했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스트레스, 불면증, 근육통, 소화불량 등을 지금도 달고 살았을 것이다. 간헐적 단식으로 깨달은 내 몸이 주는 메시지는 보디빌더 길에 들선 지 26년에 음식하는 나의 원칙은 단 하나였다.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만 먹는 것. 그리고 그런 음식을 먹는 식사의 원칙도 늘 한결같았다. 평상시엔 하루 3끼, 4끼, 대회를 앞두고 하루 7끼, 8끼는 기본이고 단백질 보충제도 추가로 먹었다. 공복에 운동하면은 근육이 소실된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이었다. 실제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근육을 만들려는 회원들에게 제시하는 식단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아침부터 3시간 간격으로 방황 없이 밤 12시까지 먹을 음식과 양을 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늘 닭가슴살과 채소로 초원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고 보충제도 챙겨 먹어야 했다. 네 체중에 맞는 단백질량을 계산해서 먹었고 시합을 앞두고는 4시간마다 음식을 먹는 규칙을 지키려고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기도 했다. 한 번은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오다가 교통정체가 너무 심해서 공복이 길어졌는데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것저것 미친듯이 먹은 적이 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새벽 4시까지 약 4시간 뛰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아야 하면서도 늘 배고플 새 없이 먹어야 하는 생활.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선수나 전문 트레이너가 아니더라도 고강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삶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먹은 것을 과연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먹으면서 살았던 26년간 나는 늘 소화불량이었고 역류성 식도염을 달고 살았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음식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졌고 내 몸 상태도 완전히 달라졌다. 먹는 즐거움을 되찾았고 먹고 싶은 것을 참거나 또 먹기 싫은 것을 억지로 먹어야 하는 고역에서도 벗어났다. 소화불량과 설사, 역류성 식도염에서 해방됐을 뿐 아니라 근육은 더욱 단단해졌다. 근육은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서 먹는 즐거움이 으뜸이라고들 말한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선택하면서 먹는 즐거움이 단순히 혀의 즐거움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음식 스트레스 벗어나서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더욱더 건강해지는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식도락이 아니겠는가? 간헐적 단식이 알려준 음식과 나의 윈윈 관계이다.